자, 안녕하세요. 많은 직장인분들한테 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장 큰 스트레스, 바로 성과 평가 시즌이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으세요? 근데요, 이 평가 꼭 이렇게 스트레스만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낡아빠진 평가 방식을 진짜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바꾸는 법,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에 네 얘긴데?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정말 올해 한 해 1년 내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는데 딱 한 번의 평가로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그 압박감이 엄청나잖아요. 게다가 이 기준 진짜 공정한 거 맞아? 하는 그 찜찜한 기분 다들 느껴보셨죠? 바로 이 익숙한 고민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먼저 지금 방식이 뭐가 문제인지 짚어보고요. 왜 바뀔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겁니다. 그런 다음엔 그럼 뭘 어떻게 평가해야 공정할까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평가의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우리가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평가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걸까요? 낡은 모델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딱 비교해서 보면요.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어떠세요? 핵심적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시죠? 성과 관리라는 게 더 이상 1년에 한 번 치르는 딱딱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과거의 잘잘못을 따져서 심판하는 방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요, 그냥 우리 일상 업무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계속해서 미래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변화가 그냥 뭐랄까 요즘 유행하는 최신 경영 트렌드 같은 걸까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아주 거대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주 강력한 네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시장은 미친 듯이 빨리 변하고 일하는 방식도 디지털 기술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혼자 잘하는 것보다 다 같이 협업하는 게 훨씬 중요해졌고요. 무엇보다 직원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걸 원하고 계속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결국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와 내부 구성원들의 요구가 딱 맞물리면서 예전 방식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낡은 시스템은 버리기로 했어요. 그럼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대체 뭘 평가해야 할까요? 핵심은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 즉 관찰 가능한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 역량 빙산 모델을 하는 게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평가는 말이죠, 저 빙산의 거대한 아랫부분,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의 잠재력이나 성실함 같은 걸 추측하는 궁예놀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딱 하나, 수면 위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 즉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물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평가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해내는가, 즉 성과, 그리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내는가, 즉 역량. 이 두 가지를 그것도 관찰 가능한 사실에만 딱 근거해서 볼 때 비로소 제 생각에는 이 치고는 같은 애매한 주관이 끼어들 틈이 사라지는 거죠. 진짜 공정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 출발선인 목표 설정부터 첫 단초를 잘 끼워야겠죠. 그냥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목표, 나중에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자, 좋은 목표의 세 가지 조건 꼭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 팀과 회사 전체의 성공에 직접 도움이 되어야 하고요. 둘째, 프로젝트 완료처럼 했다 안 했다가 명확한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잘했는지 숫자로든 뭐든 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비로소 이거 좋은 목표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핵심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 볼게요. 무엇을 측정할지는 이제 알았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잖아요. 과연 어떻게 해야 모두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 평가는 공정했어 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거예요. 똑같은 성과를 냈는데 A팀장님은 오, 너무 잘했어 하면서 S를 주고 B팀장님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B를 주는 상황. 바로 사람마다 제각각인 이 고무줄 잣대. 이게 바로 평가의 신뢰도를 그냥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주범인 거죠. 그럼 이 제멋대로인 고무줄 잣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바로 캘리브레이션 미팅, 우리말로는 평가 조율 회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전처럼 팀장 평가하고 임원 평가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평가자가 그냥 한자리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매긴 평가 결과를 쫙 펼쳐놓고 토론하는 거죠. 잠깐만요. A팀장님은 김 대리의 이 성과에 S를 주셨는데 저희 팀 박 과장의 저 성과랑 비교해 보면 기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로의 눈높이를 계속 맞추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S등급은 바로 이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거구나 하는 공통의 자리를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는 과정 자체도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위에서 그냥 이거 해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직원이 먼저 자기 목표 초안을 직접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관리자랑 같이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토론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기가 세운 목표니까 책임감이 훨씬 커지겠죠. 그리고 깜깜이로 진행되던 평가가 아니라 모든 과정이 투명하구나 하는 깊은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시죠? 한 IT 기업 사례를 보면요. 아예 평가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관리자들이 싹 다 모여서 목표 설정 조율 회의라는 걸 연대요. 서로 팀원들이 세운 목표를 보면서 이 목표는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또는 저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너무 빡빡해 보이는데요? 하면서 미리 조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기준을 맞춰 놓으면 나중에 쟤는 쉬운 목표 잡아서 꼴 빨았네 같은 불만이 나올 수가 없겠죠. 정말 스마트한 방법이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변화들, 이게 결국은 딱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과 관리의 근본적인 목적, 즉 왜 이걸 하는가에 대한 답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가 철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줄을 세우는 상대평가, 그리고 정해진 기준만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 요즘엔 다 같이 협업하는 게 중요하니까 절대평가로 가는 게 대세이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캘리브레이션처럼 모두가 동의하는 명확한 기준선이 없잖아요? 그럼 절대평가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점수 퍼주기가 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평가의 핵심 목적 자체가 지금 완전히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들 순위를 매겨서 누군가를 골라내기 위한 도구에서 벗어나서 모든 구성원을 한 명 한 명 코칭하고 함께 성장시키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평가를 왜 하는지에 대한 답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더 이상 보상을 나눠주기 위한 냉정한 줄 세우기가 아니고요. 우리 조직 전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따뜻한 성장 엔진으로 그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를 함께 그려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과평가가 더 이상 나를 심판하는 두렵고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 든든한 발판이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회사 생활은 또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쩌면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바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